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 이번 주 들어선 계속 상승세를 약간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죠.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예, 오히려 오미크론 부분 자체가 전화 유혹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5일 연속 지금 양봉이거든요. 어제도 강세 흐름이 전개됐는데 네. 어제 이제 시장의 상승 요인 자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과 관련해 가지고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간밤에 또 나왔고. 그렇죠. 간밤에는 이제 거의 확실히 네. 덧붙였죠. 거의 별거 확실히 아니다, 약간. 오미크론보다 덜 심각하다. 중증 환자라는 그런 것들. 전파력은 강하지만 델타보다. 네, 그렇죠. 델타보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나스닥 시장이 뭐 폭발했죠. 3% 가까이 급등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오미크론과 관련된 쪽에서 우려감 자체를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급 준비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헝다그룹 얘기도 있고. 예,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최근 시장에 앞서 이제 오미크론도 전화 유복이 됐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자체가 결국은 중국의 어떤 지급 준비를 인하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완화 정책이 가버리는 예,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던 중국. 근데 중국 시장은 어제 네. 별다른 변화는 없었었어요. 홍콩보다 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홍콩이라든가 홍콩 H 지수라든가 항생 지수는 거의 3%대 전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랬죠. 대체적으로 중국의 지급 준비를 인하는 순차적으로 우리 시장에 과거에 본다 하더라면 3개월, 6개월 이후에 유동성 위기가 증가되면서 실적 호조로 전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이 호재다. 그래서 어제 중국 관련 경기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부진했지만은 네. 이런 또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유입 좀 됐거든요. 네. 어제 이제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본다 한다면 장 초반에 잠깐 반짝였다가 거의 마이너스 10포인트 이상 하락으로 전환이 그렇죠. 됐어요. 10시 정도에. 예. 그 시점에서 이제 IT 종목들이 다 약세했습니다. 그랬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다 많이났었고 여타 중국발 관련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소재라든가 산업재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시 이후에 외국 투자가들이 서서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심의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그랬죠. 이게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국과 경기 소재라든 산업재 관련 종목들은 약간 뭐 그 흐름 상태가 네. 주춤거렸던 흐름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2,070억 정도 매수를 좀 유지를 하면서 매수 기조가 유지가 좀 됐고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요? 490억 정도 매도가 전환이 좀 됐다 그랬군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업종별로 본다 한다면 은행 업종이 뭐 카카오뱅크 때문에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2.4%. 그다음에 건설주가 현대건설 영향 때문에 네. 2% 정도 올랐고 전기전자가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샀지만은 1% 정도 언저리 정도의 상승이었고 반면에 어제 이제 뭐 백신 관련이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오미크론 별거 오미크론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약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5G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그들 종목들이 화장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전자결제 관련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어제 코스피 이상의 어떤 반등이 전개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우리 시장에도 반영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몇몇 종목도 특징을 좀 보면 앞서 이제 건설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했었는데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건설이 오래간만에 4.7% 올랐거든요. 뭐 셉니다. 최근에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이게 이제 올랐던 이유 자체가 이제 어제 현대 엔지니어링 IPO가 결정이 좀 됐거든요. 내년 네. 상반기에. 이게 이제 또 다른 대어죠.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장외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이 거의 9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이제 현대건설이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은 38%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대건설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 결국 이제 현대건설이 가야지 여타 건설주에 어제 이제 이건 영향 때문에 대우건설이라든가 여타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내년도 이제 상반기 IPO 추진이
확정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덧붙여서 어제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 1월 달에 네. IPO 결정이 좀 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올해 시장 자체가 대형 IPO 때문에 제가 수급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다고 얘기하는데 내년도 보호 예수 상반기부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예. 현대건설 입장에서 본다면 수혜주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IPO 될 때까지 현대건설의 주가는 긍정적 부름 전개되지 않겠는데 건설주 자체는 호재와 악재가 좀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해외 쪽의 수주는 거의 없는 쪽이고 예.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 돼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한 상태고 반면에 이제 정책적인 대선 후보들이 공급 그렇죠. 확대 정책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네. 이런 또 부분들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업종 환경인데 일단 현대건설이 주목을 받는다 한다면 연타 건설주에도 약간 훈풍이 돌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 때문에 가장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쪽이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두산 밖esi 상당 폭의 7.6% 정도 올랐어요. 근데 강했네요. 두산 밖esi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거의 북미 쪽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쪽에 관련이 거의 없는데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 인프라코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근데 그 종목이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증자 이슈가 있거든요. 그 종목이 못 가고 두산 밖esi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 같네요. 그래서 다른 이제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뭐 DY 파워라든가 관련 종목은 그들 종목들 보면 11월 달, 12월 달에 사면 3월 달, 4월 달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 때문에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DY 파워는 이제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효성그룹주들이 요즘 계속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 효성 첨단 소재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효성그룹주들이 잘 간다. 팬데믹 구간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종목이기 네네.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효성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 화학이라든가 효성 TNS 주가도 상당히 흐름이 좀 좋거든요. 네. 실적 자체가 워낙 좋고 경기 관련 종목 쪽에 대표적인 뭐 밸류 자체가 싼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준율을 이용한 효과 때문에 소비 경기 쪽에도 어제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OEM 의류 종목 쪽에 한세실업하고 그다음에 화성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화성의 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14%도 급등이 나왔는데 강했네요.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쪽이고 앞서 이제 효성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 쪽에서 리오프닝 기간 쪽에서도 코로나 국면 쪽에서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아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여전히 의류업종에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닥 종목에 통신 장비 쪽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MW 대장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애증의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적은 안 좋은데 모멘텀 자체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어제 이제 주가 상승 자체는 이재용 회장이 중동 쪽에 지금 방문한다는 쪽이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미국에서 그래서 중동 쪽에 5G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모멘텀 때문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5G 종목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인 뭐 예컨대 HF라든가 종목들은 주가 급등이거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갑니다. 근데 KMW라든가 대표적으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그들 쪽은 단적인 관점에서 측면에 접근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예. 그다음에 LS IT 쪽에서 LX 세미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주가가 급등하고 전일이죠. 네. 월요일 날 주가가 거의 20% 급등하고 어제도 급등했는데 네.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에 제가 10월 8일 날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디스플레이 부동식. 네, 그렇죠. 예. 10만 원대 추천해 드리면서 목표 주가 12만 8천 원을 잡아 드렸던 종목인데 네. 훨씬 그 급등이 좀 상회하네요. 나왔어요. 결국 이제 주가에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 일시적으로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어제도 기관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PER 기준에서 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추격 매수할 부분 아닌가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30, 4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한 15만 8천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결제 관련 종목이 중에서 어제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 헤이진 모빌리엄스입니다. 왜 최근에 이제 그랬나요? 다날이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종목을 엮이면서 급등했다. 어제는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예사도 메타버스 관련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날에다가 다른 결제 조직에 싸 보이기 때문에 어제 네.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메타버스 재료가 반이 된다 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을 요약해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흐름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엔터 관련 종목 쪽의 순환 상승과 함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됐던 게 아닌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시장과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은 또 약간 또 반대로 보면 반대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주가 더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성격도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전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오미크론과 관련된 악재 부분 자체는 거의 다 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월요일날 출연해서 거의 80% 정도는 반영이 좀 됐다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90% 정도는 뭐 악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위험자산 선호가 좀 빠르게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이번 빅스 지수가 30% 넘게 상승했다 지금 20% 초반까지 좀 떨어졌고 공포지수 공포지수.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유가가 지금 70% 회복을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예. 오미크론 때문에 13% 급락했다가 네. 지금 뭐 꾸준히 올라오면서 70% 회복이 좀 됐고 그다음에 간밤에 아연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구리 가격이 반등했다는 자체는 이제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전개되는 그런 흐름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군요. 또 간밤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상당히 좀 급등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빠르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그라들었던 연말 장세에 대한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산타 랠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저도 짧게. 약간 어떤 기대감을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지수 전망치를 3,050에서 3,080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정도 보세요? 예, 좀 3,130 정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배당락이 되게 되면 3,080 정도의 연말 장세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도 기대감을 해보는데 좀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맞아요. 예측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하고요. 예. 예, 일단은 수급적으로 이제 내일이 이제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네. 약간 그렇던 경계감이 나올 수가 있는데 12월 달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가치주 중심으로 배당 차익 거래와 관련된 매수가 입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네. 매도가 안 나와요. 그렇구나. 현물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배당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올해 마지막 불확실성을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매파. 이미 악재는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자체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약간의 완화적이 나온다 한다 그 자체가 이제 산타랠리의 어떤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기대치가 거거든요. 낮으니까. 그래서 예. 다음 주 정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적인 이제 지급 준비 인하 자체가 그동안 국내 시장이 부진했던 것 자체가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어서 못 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중국의 기급 준비 인하 자체는 산업재라든가 소재 쪽에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반영되지 않아.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오늘 본다는 일단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 나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연말 배당 차익과 관련된 가치주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유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성장주 중심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종목별 차별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관심은 온다면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중국발 경기 부양책과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 그다음 건설기계, 그다음에 리오프닝 쪽에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의료업종, 그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3-4%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4-5%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장비 종목들 관심인데 현재 뭐 굳이 무지하게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부분이고요. 좀더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2차 전지 쪽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장 쪽에 선별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용님께서는 시장이 조금씩 다시 한번 좀 산타랠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약간 좋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느 쪽으로 좀 잡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일단 오미크론 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오미크론이 확산되더라도 네. 실적이 좋아지고 리오프닝이 다시 재부각되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효성그룹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효성했고 그다음에 간 쪽이 의리 쪽이거든요. 업종으로. 업종으로. 그래서 오늘 의리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약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 오늘 관심은 다들 반도체 쪽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네, 근데
따라서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중후반 정도 상수 출발하면 종합주가지수 오늘 1% 올라갑니다. 30포인트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여타 종목들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라든가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돈이 빠져서 올라가겠죠. 그쪽으로. 왜냐하면 수급 여건 자체가 한쪽이 쏠리면 우리 시장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그다음에 중소형 섹터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범위이고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나 장비 움직이기 전개되면 메타버스가 종목이라든가 종목들은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못 갈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장비 종목의 수입 쏠릴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자체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오미크론 사태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좋은 다르군요. 의리 쪽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의료업종 자체가 팬데믹 구간에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빠진 것 자체가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이 좀 되면서 그렇죠. 돌발 쇼핑 시즌의 변수예요. 기대감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여전히 보면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ISM 서비스 지표가 이번 주 초인가요? 네. 지난주 발표가 됐죠. 69.1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서비스 지표 자체가 사상 최대 수준이거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의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업종이 실제로 팬데믹 구간의 사상 최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주로 인식이 좀 되면서 실제는 그렇죠. 아닌데 근데 관련 정보들을 실제로 좀 보시게 되면 결국 뭘 봐야 되냐? 미국의 소비 의존도가 높은 의료업종, OEM 의료업 쪽에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 OEM 쪽. 관련 기업들 올해 실적 전망치를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 올해 실적들이 다 최대 실적입니다. FNF도 그렇고 힐라홀딩스는 최대 실적은 아니죠. 2019년도 20년 최대 실적이고 영업무역도 최대 실적이고 그다음에 한세업도 최대 실적 올해 차당 최대 실적이고 한세실업도 최대 실적이고 JS 코퍼레이션도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인데 쟁쟁합니다. 그렇죠. PR 기준으로 따지면 대표적인 종목인 FNF는 이제 중국발 소비 관련 종목이고 그렇죠. OEM 의리 쪽에 관심인데 OEM 의리 쪽이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하고 JS 코퍼레이션이거든요. 세 종목. 세 종목인데 영업무역은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주 어제 보니까 우리 신규수 장관이 언급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한세실업 어제 급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JS 급등인데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맞아요. JS 코퍼레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합니까? 일단 아까 일단 주가 자체가 싸고요. 회사는 이제 의류와 핸드백 회사입니다. 의류 쪽에는 매출 비중이 75%고요. 그다음에 핸드백과 관련된 비중이 한 25% 정도가 좀 명품 되는데, 핸드백이죠? 그렇죠. 근데 어제 하승 엔터프라이즈가 어제 14% 급등을 했거든요. 하승 엔터프라이즈는 신발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디다스와 리복, 리복인데 회사는 이제 핸드백이 다른 의류업체와 달리 주요 매출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은 예상 의류업체를 작년에 약진통상인 회사를 8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인수한 회사가 대박이 난 거죠. 왜냐하면 칼라이라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싸게 내놔 버렸습니다. 3월 달에. 싸게 샀군요. 싸게 현금 143억 원에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590억을 샀는데 이 회사가 1년에 올해 번 이익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습니다. 알짜네요. 이게 인수 자금 자체를 올해 영업이익으로 다 한 해에 다 커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해결.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명품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되면서 핸드백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회사가 미국에 인기 있는 마이클 코어스가 제일 인기 상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상품은 샤넬인 걸 알고 있고 에르메스라든가 루이비통 정도 좀 되는데 대륙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미국 1등이 마이클 코어스인데 그다음에 3위가 코치고 그다음에 4위가 게이트 페이드인데 이 세계 1, 2, 3위, 4위 쪽에 핸드백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ODM으로.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실적 성장을 전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조적으로 이제 펀드멘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자본금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13억밖에 안 되는데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무상증자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지금 의료업종기에서 자본금 13억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포인트네요.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또 봐야 되는데 몇 퍼센트인가요? 배당 성향이 50, 60% 넘습니다. 좋네요. 작년도 최근에 3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4.7%거든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가히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단기 수익이 22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400억이 넘습니다. 20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도 수익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4천억 원에 영업이익 79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 463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예사가 3분기 때 4분기로 2월 되는 그 어떤 물량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감안해 본다면 4분기도 뭐 분기 최대 실적이 괜찮겠네요. 나오지 않나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보시다시피 주가가 빠진 이유 자체가 스탁 옵션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물량이 임직원들한테 준 물량이 한 9만 주가 좀 나왔던 거 있습니다. 큰 악재는 아닌 거고. 그 9만 주 나왔던 부분 자체가 과다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은 지난번에 제가 2만 5천 원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요. 현재 그러셨어요. 가격 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목표 주가 당시 약 3만 6천 원 잡았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는 4만 2천 원이거든요. 더 높네요. 충분히 내년도 시작 감안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OEM 업체 중에서 세 개 중에 하나 JS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